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14개월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자맘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제가 프랑스에서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유익하다고 느끼는 점을 정리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프랑스에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프랑스에서의 출산과 양육의 과정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첫 번째, 저는 출산 관련 의료 비용으로 0유로가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임신 시작부터 출산 후 12일까지 의무 의료 검진과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아멜리에서 라슈언스 말라지에서 거의 100%를 부담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멜리에서 측정한 진료 비용 타리프 컨벤션의 하나입니다. 만약 이 비용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그 초과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진료비가 아멜리 측정비와 같은지 아니라면 초과 비용은 얼마가 될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멜리에서 부담해주는 의무 진료 항목은 정기검진, 피검사, 소변검사와 같은 examen biologique, 치아검진, 3번의 초음파 검진, 출산비, 출산 후 입원비 등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제 출산 관련 의료 비용에 있어서는 0유로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사보험 뮤추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초과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뮤추엘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해주거나 제3자 지급을 통하여서 직접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12구에 있는 사립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립병원보다 병원비가 비쌌고 욕조를 사용하는 자연주의 출산을 하였어요. 출산 후에는 1인실에 입원했고 남편이 4박 5일 동안 함께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었던 모든 초과 비용을 뮤추엘 사보험에서 모두 환급해주거나 병원에 직접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기 출산 축하금도 따로 받았고요.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유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유익했던 점은 모자 동실이에요.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모자 동실을 하면서 모유 수유를 자연스럽고 순탄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저와 남편이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아기에게 아무래도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모자 동실을 해야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둘째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모자 동실을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에서 출산을 하며 유익한 점은 빼미라는 모자 보호 시설입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육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에요. 파리는 각 구마다 적어도 2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빼미는 공공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 교육, 활동 등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 아멜리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불이 없는 무료 의료 서비스입니다. 자자는 빼미에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정기검진을 받고 모든 예방접종을 받고 있어요. 또 저는 전문 놀이 양육 지도사와 1대1로 놀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수면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 가정이 함께하는 부모 자녀 아틀리에 놀이 수업도 받게 될 거예요. 빼미에서는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도 함께 케어해 주는데요. 자자를 데리고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아동 심리상담가에게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리상담은 제가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심리로 자자를 키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또 빼미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를 갖게 된다면 여기서 정기검진을 받을 예정이에요. 또 저는 모유수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그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듯 저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데
빼미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곳이에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주하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빼미에 문만 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라 아직 모르는 엄마들이 계시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CAF 가족 보조 기금입니다. 한국에서도 출산 축하금, 양육수당, 육아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임신 14주가 되기 전에 CAF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시면 출산 전후로 수당을 받게 되십니다. 임신 출산에 관련된 수당을 모두 통틀어 빠주라고 하는데요. 자자가 태어나면서 CAF에서는 먼저 출산 축하금 프림 드 네상스를 944유로를 받았습니다. 또 저는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서 자자를 양육하였기에 휴직 기간 중 첫 6개월간 자녀 교육수당인 프레파르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한 맥락인 듯한데요. 이는 매달 398유로 약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부터 아기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기본 보조금을 매달 받게 되는데요. 한국의 아동수당과 비슷한 맥락인 듯해요. 저는 첫째 아이이기 때문에 172유로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임신 후 14주가 되기 전에 임신 사실을 CAF에 알려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참고로 한국과 비교해보면 2022년에 개편된 지원금은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만 3살 의무 공교육의 시작입니다. 아직 자자가 어려서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프랑스는 만 3살부터 의무 공교육을 시작하게 되어 에콜 마테르넬이라는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인 듯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듯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휴직 기간입니다. 저는 곧 회사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간 총 23달을 쉬었습니다. 복귀를 해도 주 3회만 일하게 되는데요. 모두 프랑스 제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프랑스는 일단 출산 전후 휴가를 16주를 기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급여의 100%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추가로 1년 동안 무급 육아휴직을 냈어요. 이 무급 육아휴직은 첫째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7개월 동안 병가를 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휴직 기간을 세어보니까 총 23개월을 쉬게 되었더라고요. 이렇듯 출산과 관련된 프랑스의 제도는 산모와 아기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 저는 주 3회만 일하게 되는데요. 이는 법률상 회사 측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상 프랑스에서 출산을 하며 개인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점 6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다 보니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출산과 양육은 힘들지만 축하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그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자자맘이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au revoir.